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객 가치 분석 관련해서 조금 다른 주제들을 다루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커스터머 에쿼티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에쿼티는 앞에서 우리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거 생애 가치를 공부하셨는데 그 고객의 생애 가치를 기업 단위로 합쳐놓은 어떤 그런 총합의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기업에서 네, 기업에 있는 모든 고객들의 LTV 값의 합을 우리가 CE Customer Equity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I가 이제 고객이겠죠. 1번 고객부터 뭐총 고객,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1000명까지 고객의 LTV를 모두 합친 것을 우리가 커스터머 에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가치를 합쳐놓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당연히 굉장히 어, 좋은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커스터머 에쿼티 쉐어라고 해서 C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보시면 밑에 그 조건부터 먼저 보시면 CEJ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Customer Equity of Brand 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All Brands a Firm Offers가 K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 이제 그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 또 이제 벤츠라는 상표도 있지만 뭐 마이바흐라든지 그런 이제 좀 다른 상표들도 있죠. 또 벤츠가 생산하는 또 다른 상표의 그 자동차 브랜드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어떤 특정한 브랜드가 있을 때 그 특정한 브랜드의 그 아까 커스터머 에쿼티 가치 하고 기업의 모든 브랜드의 그런 그 브랜드 가치를 합쳐놓은 그 값의 어떤 비율이 커스터머 에쿼티 쉐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객 가치에 관련된 그래서 기업에 대한 고객 가치를 나타내므로 기업의 어떤 그 주주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높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 있는 고객이 많다. 뭐 그 브랜드에 어떤 다른 브랜드보다는 그 특정한 브랜드의 수익성 있는 고객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커스텀 에쿼티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커스텀 에쿼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걸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할 텐데요.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예제는 사실 이제 요 우리 텍스트북에 있는 예제인데요. 어, 아이고, 예, 요 텍스트북에 있는 예제인데, 이 텍스트북에 있는 예제 중에, 아이고, 여기 잠깐만요. 색깔이 또 바뀌었을까요? 빨간색으로 해서, 펜 모양도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교재 있는 그 이그젬플인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없는 학생도 있을 거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기업에서 이제 10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근데 이제 그 1000명은 이제 그 현재 시점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확보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해는 당연히 뭐 1000명의 고객이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그 고객 중에 일부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떠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중간에 있는 요, 요소부터 먼저 보시면 Actual Retention Rate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Retention Rate은 유지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연초에 있던 고객들 중에서 연말까지 남아있는 고객의 비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리텐션 레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0.4라고 한다면 연초에 우리가 뭐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을 때 연말에 12월 말에 400명만 남는다는 거죠. 그 600명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아니면 뭐 구매를 안 하는 그런 고객들이고 400명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서바이벌 레이트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서바이벌 레이트하고 같은 거죠. 첫 해는 같은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리텐션 레이시 두 번째 연도에는 이제 0.63으로 더 올라가죠. 그 0.4보다 0.63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첫 해는 이제 획득한 고객 중에 일부 고객들이 이제 0.6 정도의 그 60% 고객이 우리 회사를 떠나지만 그 40% 고객은 말하자면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기 때문에 둘째에는 이제 리텐션 레이시 더 높아진 이런 현상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63%가 남으니까 요 지금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그 1000명 중에 원래 이제 말하자면 연초에 1000명의 고객을 우리가 이제 확보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는데 연말에 리텐션 레이시 0.4니까 남아있는 고객은 400명이 되고요. 요 400명이 이제 1년 뒤에 또 그 2년 차 말이죠. 2년 차 말에 63%의 리텐션 레이시니까 400 곱하기 0.63을 하시면 이게 이제 250명 정도 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50명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250명 곱하기 또 0.75를 해주면 이게 뭐 대략 187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가 지나가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1000명 중에 원래 이제 오리지널 멤버가 1000명 있었는데 이 1000명 중에서 어 400명이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거 생존율이라는 것은 0.4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 또 150명이 떠나고 250명 남으니까 생존율은 0.25가 되는 거죠. 25%. 그다음에 187명 남으니까 0.187 뭐 이렇게 서바이벌 레이시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예제석 가정들이 있는데요. 예, 그 고객 한 명당 매출액이 뭐 이게 뭐 미국 사례니까 달러겠죠. 예, 120달러가 있다고 하면 1년에 뭐 120달러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진이라는 거 보시면 0.3이죠. 그러니까 120달러 중에서 0.3 정도가 이제 그 기업이 남기는 수익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6달러. 그러니까 120 곱하기 0.3 하면 여기 이제 36달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0.7은 어디 갔느냐, 70% 어디 갔느냐, 거기 이제 뭐 제조 원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70%고 실제로 남는 수익이 이제 30%니까 이제 36달러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마케팅과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들이 한 매년 20달러 정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광고 비용이라든지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 금액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빼고 나면 실제로 요 36달러 중에서 20달러가 비용이니까 그거 빼고 나면 이제 실제로 남는 건 한 16달러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예, 16달러 정도 남게 되고요. 요 16달러가 이제 첫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16달러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매년 뭐
동일하게 16달러씩 발생한다. 1인당 수익이 그 이익이 한 16달러 남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2년 차가 되면 여기 보면 14달러가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디스카운티드 프로핏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이제 LTV 계산할 때도 뭐 이자율 이런 걸 고려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책에 우리 교재에 그 example 보시면 그 이자율을 0.15 예, 15% 정도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스카운트 하고 나면 이제 16달러 중에서 한 14달러, 지금 현재 가치로는 14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년 차 말에는 16달러 벌어도 그거는 한 12달러 정도의 가치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가치 16달러 곱하기 여기 앞에 이제 400명이 있었으니까 요걸 곱해주면 요게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달러 곱하기 여기 250명 앞에 250명이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3,500달러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5년 차 그 4년 차 말까지 다 더해주면 요 값들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이제 15,000달러 정도의 토탈 커스텀 에쿼티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커스텀 에쿼티 관련된 계산 그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고객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 있는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선택할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각 개인 고객별 그런 어떤 뭐 리텐션 레이시라든지 뭐 그런 이제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어, 특정 고객이 얼마만큼 이제 구매를 해줬는지, 뭐 얼마나 자주 와서 구매하는지, 우리 RFM 분석에서 했던 그런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의 어떤 나이라든지 성별, 뭐 사는 곳,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는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수익성 있는 고객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Popular Customer Selection Strategy라고 해서 어, 뭐 아주 인기 있는 고객 선정, 고객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객이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수익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우리의 상품이나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이용할 또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뭐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어떤 그 수익성 있는 고객의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추리 모양, 이게 나무 모양의 어떤 그런 모형을 구축해 가지고 미래의 어떤 수익성 있는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통계학에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귀 분석이라는 거,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이 있죠.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은 좀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른 모형을 이용해서도 요 그 어떤 가치 있는 고객을 선택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고객 가치, 이 고객을 선택하는 전략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런 이제 뭐 O 분류율,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시라고 해서 O 분류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수업에서 제가 이제 뭐 우리 다른
우리 MB스쿨의 다른 수업들은 데이터 분석을 좀 주로 많이 하는 수업들도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데이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CRM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기법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는 이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이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데이터 분석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뭐 아주 기초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 수업은 우리 CRM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음,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알고리즘 뭐 우리 이제 이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밑에 있는 CRM 앤 워크라고 해서 뭐 크로거라는 어떤 회사에 대한 사례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재의 내용을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크로거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식료품 가게죠. 미국에 있는 그 마트 같은 곳인데, 이 여기서 이제 그 고객 데이터, 우리 이제 고객이 뭐 거래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고객을 뭐 이렇게 잘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교재를 혹시 뭐 구입하신 분들은 한번 교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 이제 수업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커스터머 셀렉션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우리가 이제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 수익성 높은 고객의 어떤 그 프로파일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우리 제품을 잘 사주는지, 그래서 뭐 나이나 성별, 그다음에 뭐 사는 곳,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사줄 만한 고객의 특징들을 이제 이게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제품은 뭐 20대 여성 고객, 그리고 뭐 경기도에 사는 고객이 많이 구매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들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과거에 우리 회사 제품을 잘 구매했던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특징들을 찾아내면, 미래의 새로운 고객, 신규 고객이 왔을 때도 이 고객이 정말 우리 제품을 잘 구매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은 좀 더 뭐 어떻게 신경을 더 많이 쓴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아주 수익성 높은 우량 고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기존 고객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고객,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고객의 어떤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게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새로운 고객의 어떤 특징들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이그지스팅 원이라는 게 이제 기존 고객들의 어떤 특징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의 어떤 새로운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고객 뭐 이런 거죠. 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수익성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그 고객들하고는 좀 또 행태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고객을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보통 여기 보시면 external variables라고 해서 demographics, lifestyle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죠. 뭐 성별, 나이, 뭐 사는 곳, 소득 수준, 뭐 이런 데이터들 우리 데모그래픽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예,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어떤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기존 고객, 여기 이제 기존 고객이고, 요건 이제 새 고객인데, 새로운 이제 고객인데,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요런 데이터도 있지만, 그 고객이 이제 거래한 거래 기록들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고객들 중에서, 어, 구매를 많이 해주는 이런 수익성 높은 고객들을 결국 이제 이 트랜잭션 기록을 가지고 많이 구매한 사람들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데모그래픽 또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특징들을 찾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대의 여성 고객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뭐 수익성이 높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잘 찾아낸 다음에 새로운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고객의 어떤 그 수익성 높은 기존 고객의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미래 고객 중에서 수익성이 높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기존 고객의 어떤 그 수익성 높은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데이터를 뭐 대충 보고 어떤 그 마케터가 마케팅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C5.0이라든지 뭐 카트 뭐 또는 체이드 이런 모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예, 요건 이제 일반적인 이름이고 요게 이제 구체적인 우리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데이터 분석 수업에서는 요런 이제 각각의 이런 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겠지만 뭐 이 수업은 이제 CRM에 관련된 간략한 그런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고 다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바이너리 디펜드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진 고객이 수익성이 높더라 또는 수익성이 뭐 낮더라라는 것을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을 나누는데 의미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고객이 좀 수익성이 좋은 고객들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고객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진 고객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고객이고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면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절차로 이거 분석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우리가 이제 outcome이라고 해서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높은 고객, 이 프로피터블한 고객이냐, 아니면 어, 프로피터블하지 않은 고객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고객 또는 수익성이 없는 고객,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자 하는 거고, 그거를 잘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explanatory variable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설명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 그다음에 뭐 소득 수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는 곳, 뭐 레지던셜 스테이터스라든지 뭐 어떤 그 거주지죠,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어떤 고객이 어떤 특징을 가진 고객이 수익성이 높고 어떤 특징을 가진 고객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낮은 오분류율, 우리가 이제 수익성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객이 있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객이 있는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뭐 100% 맞는 건 아니죠. 어떤 미래의 고객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면 뭐 어떨 때는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잘 이렇게 예측이 안 될 때를 우리가 이제 오분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오분율이 낮은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찾는 거다.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고객, 없는 고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뭐 내용은 뭐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형을 이제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때 잘못 분석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프로파일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기존 고객의 특징들에 아주 이렇게 기반하는 그런 이제 모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고객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기존 고객의 어떤 특징만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프론트 오버피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형을 이렇게 잘못 만들면 기존 고객들의 특징들만 잘 찾아내서 기존 고객들은 잘 분류를 하는데 수익성 있는 고객과 수익성 없는 고객으로, 근데 이제 미래의 어떤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잘 분류를 못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오버피팅이라는 게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통제를 잘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간단한 그 예제를 통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뭐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그 보면 하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키 용품을 구매를 할 사람, 그 구매를 할 사람과 구매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사람은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요인은 데이터는 그 고객의 성별, 그 고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다음 그 고객이 과거에 스쿠버 장비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메리탈 스테이터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married, 뭐 not married,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두 개의 성별하고 이제 스쿠버 용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떤 고객이 스쿠버를 산 고객이 있고 사지 않은 고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남자 고객이 있고, 또 여기는 여자 고객이 있고, 요 여자 남자 다 합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남자 고객
중에 이제 그 스쿠버를 샀지만 샀으면서 하키도 이제 산 고객이 60명이고 남자 고객 중에서 스쿠버를 샀지만 하키는 사지 않은 고객이 1140명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요런 스쿠버 구매 여부 또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가지고 요 어떤 고객이 하키를 구입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앞에 그림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 성별, 젠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쿠버 용품 구매 여부, 스쿠버 이퀴먼트 퍼처싱 여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별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성별로 나누게 되면 남자는 5,600명이고 여자는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요 남자가 지금 요게 요 두 칸이 남자니까 요게 합치면 5,600명이죠. 그리고 여자는 3,000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5,600명과 3,000명 중에서 남자 중에 죄송합니다. 1,600명은 하키도 구매를 했고 4,000명은 하키를 구매하지 않았고, 그죠? 그다음에 여자 중에는 130명이 하키를 구매했고 2,870명은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그 성별로 나눴을 때는 요런 이제 그 어떤 그 이퀴먼트 그 하키 이퀴먼트를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1,600 대 4,000명, 130명 대 2,870명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또 다른 요인은 스쿠버 이퀴먼트를 구매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건데 그 경우에 구매한 사람은 2,800명,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5,800명이죠. 앞 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면 요 그 요 스쿠버를 구매한 사람이 요 두 개를 합친 거죠. 요걸 합치면 2,800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뭡니까? 5,800개 그렇죠? 5,800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2,800, 5,800개인데 그 중에서 하키도 구매한 사람이 1,110명, 또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2,690명, 그러니까 110명과 2,690명, 또 여기 그 스쿠버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1,620명이 구매를 했고 하키를, 그다음에 4,180명은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게 하키를 구매하는 사람을 잘 찾아내는데 더 좋은 요인인지, 그러니까 성별로 나누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스쿠버 용품을 구매한 사람으로 나누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모형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앞에 그림 요거죠? 요 지금 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어, 그 전체 8,600명 중에서 하키를 구매한 사람은 1,730명이고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하키를 구매한 사람은 1,730명이고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6,870명, 토탈 8,600명인데 젠더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 중에서 구매한 사람은 1,600명, 남자 중에 구매하지 않은 4,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 요죠. 1,600명, 4,000명, 130명, 2,87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요 요인이 이 성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성별이라는 요인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에 분포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스쿠버 용품을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을 나눠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여성 고객의 경우에는 결혼 여부에 따라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하키를 구매한 사람이 60명이고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1140명이죠. 그러니까 하키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이제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남자이면서 남성이면서 그 스쿠버 장비를 구매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하키는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하키는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0명 대 2000명이니까 여기도 여성 고객이면서 결혼한 사람은 하키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성 고객이면서 결혼 안 한 사람은 하키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여성 고객 같은 경우는 거의 하키를 구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여성 고객들이 뭐 하키는 조금 그 좀 거친 운동이니까 조금 이제 좀 덜 구매하는 것 같아요. 뭐 남성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비율이 남성 고객보다는 여성 고객이 좀 그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남성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뭐 좀 차이가 나지만 노가 더 많지만 예스도 좀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뭐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추리 모델이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추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지가 나눠져 나가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나가고, 예, 이렇게 나가고 끝에 이제 나뭇잎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말씀드린 이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 추리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추리 알고리즘을 나무 모형이다.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C5.0이니 뭐 이런 방법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그, 그 나무 모양의 어떤 구조를 가지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로지스틱 그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 좀 또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좀 내용이 또 많으니까 다음 영상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출입 모델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할 사람을 예측하겠다. 그래서 구매할 사람과 구매하지 않을 사람, 뭐 사실 요거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하지 않은 사람일 텐데, 그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뭐 남성의 고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성의 고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별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나누고, 다시 이제 그 예서 남성 같은 경우는 스쿠버 용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키 구매를 예측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고객은 압도적으로 하키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성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대충 보기에 결혼을 한 사람은 거의 뭐 하키를 구매한 사람이 없죠. 2,000명 중에 2,000명 대 100명이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구매한 사람들이 비율이 꽤 되죠. 예, 870대 30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메리탈 스테이터스, 우리 이제 결혼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어떤 그 분류를 하는데 또 의미 있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수업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뭐 아주 상세한 그런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리 모형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수익성 있는 고객 또는 구매할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할 고객들을 잘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다른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수업에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